안녕하세요. 마침표입니다. 2025년 산업안전 지도사 1차, 2차, 3차 시험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학습 공략을 위한 키포인트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차 시험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합격률 설명드렸었죠. 산업안전 지도사 1차 시험 합격률은 평균 30% 정도 됩니다. 산업안전 기사가 약 40에서 50% 정도 되니까 충분히 비벼볼 만한 시험이죠. 하지만 너무 만만히 봐서도 안 될 것이 이 시험은 1년에 딱 한 번 치러지는 시험이고 30%면 10명 중에 3명은 붙고 7명은 떨어진다는 것이니까 학습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입니다. 지도사 1차 시험은 총 3과목을 치르는데 그중 1과목인 산업안전보건법령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도사 취득 후에 개업을 하거나 업무를 행할 때 실무에서 가장 활용도가 높은 과목이 이 산업안전보건법령이기 때문에 1과목을 잘 다져놓는다면 실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한 1과목은 높은 점수를 받아야 합니다. 이 과목은 응용력을 요하는 문제라기보단 법에 명시된 규정된 사항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령을 잘 이해하고 눈으로 충분히 익힌다면 답을 찾아내는 것이 그리 어렵지 않다. 따라서 1과목의 목표 점수는 80점을 잡고 학습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1과목인 산업안전보건법령은 어떤 문제가 가장 많이 출제될까요? 그간 기출분석을 통해 살펴보니까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는 바로 안전보건관리 규정입니다. 이 문제는 2013년도부터 2024년까지 매년 빠지지 않고 출제되는 단골 문제로 무려 12번이나 출제됐습니다. 그 다음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건강진단,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등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는데요. 최근 출제된 24년도 3번 문제를 보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종류에 해당하는 것은 객관식 문제를 푸실 땐 항상 버릇처럼 여기 밑줄을 치고 시작하세요. 해당하는 것은 또는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면 올바른 것은 올바르지 않은 것은 의외로 이 부분에서 실수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 객관식 시험 볼 땐 일단 이 부분을 밑줄을 치고 답을 체크할 때 한 번 더 생각하고 체크를 하거든요.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는 것은 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한 초석입니다. 예컨대 사업장에 안전보건방침을 세우고 안전조직을 갖추고 역할을 부여하고 비상시 체계 등을 갖추는 한마디로 사업장의 안전종합 매뉴얼을 이 안전보건관리 규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작성해야 될 업종이 이렇게 정해져 있거든요. 지문에서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이라는 조건을 부여했잖아요. 여기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라서 300명 이상과 100명 이상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200명은 300명 이상의 조건은 해당이 안 되고 여기 100명 이상에 해당이 되겠죠. 그럼 보기에서 여기 10개 업종에 해당하는 것은 오답이니까 농업은 포함되죠. 그러니까 X. 정보 서비스업은 여기 포함되네요. 그러면 2번도 X. 금융 및 보험업도 여기 6호에 포함되니까 4번도 X. 사업지원 서비스업도 포함되니까 여기 5번도 X. 부동산 임대업도 포함되니까 3번도 X. 근데 좀 뭐가 이상하네요. 임대업은 맞는데 여기 부동산은 제외라고 써져 있죠. 그럼 부동산 임대업은 300명 이상이 아닌 이하의 조건에 해당하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쵸? 쉽죠? 이건 좀 꿀팁인데요. 보기에서도 항상
우리가 이런 법령의 제외 조건, 그죠? 면제 조건. 만약에 보기에 관련 인물이 등장하거나 뭐 수치상의 어떤 기호나 숫자 이런 것들이 지문에서 나온다면 그게 정답일 확률이 높은 편입니다. 일단 그래서 법령에 이런 것들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규칙 별표 2는 여기 농어소금, 컴정임, 전사복 외 100명. 이것만 암기하면 틀릴 수가 없겠죠. 해설도 암기법도 아주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다음 문제 볼까요? 23년 7번 문제인데 이번엔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세부 내용 중에서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여기 밑줄을 치고 시행규칙 별표 3을 보면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할 때 이렇게 세부 내용이 정해져 있거든요. 1번 총칙부터 8번 보칙까지. 이 보칙이라는 것은 본문에 보충하는 기타 사항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 4번을 보면 작업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고 5번은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 규정돼 있죠. 문제에서 작업장 안전관리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물었으니까 여기 없는 내용이 정답이겠죠. 그래서 보기 3번 보면 보호구 지급 등에 관한 사항, 이거는 작업장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거든요. 따라서 지문에서 정답은 3번 보호구 지급에 관한 사항은 작업장 안전관리가 아닌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이니까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하나만 더 볼게요. 22년 18번 문제인데 이번엔 안전보건관리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번엔 규정 내용을 포괄적으로 물었습니다. 포괄적으로. 보기 1번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은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이 아니다. 과연 그럴까요? 법 25조 제1항 제1호를 보게 되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 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니까 1번은 아니다가 아니라 옳은 거죠. 그러니까 1번은 틀린 답이네요. 보기 2번과 3번, 4번도 마찬가지로 법령과는 반대의 사항으로 정답이 아니고요. 보기 5번은 규정을 작성해야 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작성해야 한다. 시행규칙 제25조 2항을 보게 되면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작성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규정을 작성해야 한다. 옳은 내용이죠. 그러니까 정답은 옳은 것을 찾으라고 했으니까 5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 보기 중에서 유일하게 숫자가 이렇게 기재가 돼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기에서 이렇게 수치적인 표현이 정답일 확률이 높다고 했잖아요. 물론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고 내가 정말 모를 때 만약 찍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선택을 하란 얘기입니다. 여기 오답 분석과 그죠? 법령도 수험생들이 보기 쉽도록 이렇게 명암으로 충분히 강조를 해두었으니까요. 학습하기 너무 편하겠죠. 지금 세 문제를 살펴봤는데 어때요? 그간 출제된 안전보건관리 규정은 12문제 모두 법 25조 그리고 26조, 28조, 시행규칙 25조하고 아까 봤던 별표 2, 3 이 내용을 절대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자, 자주 출제되는 안전보건 교육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24년 12번 문제를 보면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과정에 교육 시간이 몇 시간인지 이 괄호 문제로 나왔는데요. 시행규칙 별표 4에 따라 4시간 이상으로 규정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죠. 안전보건 교육 과정별 대상과 시간은 시행규칙 별표 4에 모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보건교육 대상별 교육 내용은 시행규칙 별표 5에 규정되어 있어요. 이 안전보건교육은 95% 이상 시행규칙 별표 4, 별표 5에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23년 13번 문제도 채용시 교육 시간이 얼마나 되느냐 이걸 물었거든요. 결국 시행규칙 별표 4에 여기 해당하는 내용이었고요. 22년 4번 문제는 작업 내용 변경 시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을 물었거든요. 교육 내용은 별표 5에 있다고 했죠. 여기 시행규칙 별표 5에서 규정한 내용을 이 또한 물었었습니다. 2019년 11번 문제도 관리감독자의 교육 내용에 대해서 물었었고 2018년 11번 문제도 건설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시간을 이렇게 물었었죠. 이 문제는 24년에 출제된 문제와 동일한 문제죠. 지도사도 가끔 동종 문제가 출제되곤 합니다. 그래서 교육 문제는 대부분 시행규칙 별표 4 그리고 별표 5에서 출제되고 있다. 어때요? 기출문제가 완전 똑같이 출제되진 않지만 해당 법령에서 조금만 확장하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출문제로 학습을 하셔야 하고요. 이 기출문제를 눈에 익히고 해당 법령에서 출제되지 않은 부분만 조금 확장한다면 충분히 80점 이상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목표를 80점으로 잡고 학습해 보시자고요. 자, 이 과목은 산업안전 일반이죠. 산업안전 일반은 산업안전 기사의 연장선으로 좀 더 포괄적인 내용입니다. 이 또한 70점에서 80점을 목표로 잡고 학습하시면 되고요. 그간 가장 많이 출제된 문제는 안전교육 및 훈련 방법, 위험성 평가, 재해조사, 시스템 위험 분석 기법과 신뢰성 척도도 굉장히 단골 문제로 많이 출제됐습니다. 교재에 현행 법령 기준으로 해설이 돼 있고 개정될 때마다 즉시 업데이트해두고 있으니까요. 수험생분들은 매우 수월하게 학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학습하면서 이 기출풀이집으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제공하는 만능 노트, 이론서에 추가로 숙지를 해야 될 부분은 이렇게 표기를 해두었으니까요. 이론서도 함께 병행해서 학습을 한다면 충분히 고득점을 득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3과목은 기업진단지도입니다. 이 기업진단지도는 경영학과 산업심리, 산업위생개론으로 총 3파트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 이 경영학에서는 인사고가 방법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죠. 그리고 직무분석, 또한 노동조합, 수요 예측 기법, 그리고 조직구조 이런 문제들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되었고요. 산업심리의 경우는 여기 동기부여 이론 가장 많이 단골 출제로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도 많이 출제되고요. 그 다음 휴먼에러, 신뢰도 및 타당도에 관한 문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습니다. 산업위생의 경우는 여기 산업환기라든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 기준 고시, 그리고 유해 화학물질의 이 종류 등이 가장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경영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교재의 구체적인 해설과 그림으로 상세히 표현해 두었고요. 무엇보다 2과목인 산업안전 일반과 3과목인 기업진단 지도는 여기 만능 노트, 즉 이론서를 무료로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기출 풀이집과 함께 보시면 정말 학습하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사실 이 3과목에서 꽈락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학습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영학을 조금이라도 학습한 경험이 있다면 3과목을 70점 목표로 잡고 1, 2과목을 60점 이상씩 목표로 해서 평균 60점 이상 확보하면 되고, 만약
경영학과 산업위생 등이 생소하다면 3과목의 목표를 50점 잡고 1, 2과목을 70점 이상 획득한다면 평균 60점 이상으로 합격권에 들어갈 겁니다. 즉 3과목의 학습 비중을 둘 것이냐 아니면 1, 2과목의 비중을 둘 것이냐, 나에게 좀 더 유리한 과목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합격을 목표로 삼자는 것이죠. 통상 많은 분들이 1, 2과목의 배점을 높이고 3과목은 꽈락을 면하는 조건으로 평균 점수를 맞춰서 합격하는 전략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지도사 단기 합격을 위해선 반드시 기출문제로 학습하셔야 합니다. 자격증 시험은 문제은행식으로 출제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기사시험처럼 동종 문제가 자주 출제되지 않지만 지도사 시험도 어느덧 14년 차가 되면서 그간 많은 데이터가 쌓였기 때문에 기출문제 유형을 잘 분석하면 비슷한 문제들이 출제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론서적이나 기본서부터 붙잡고 시작하면 합격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험은 합격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세 과목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자입니다. 60점을 맞으나 100점을 맞으나 똑같은 합격자이기 때문에 앞서 언급한 목표 점수를 전략적으로 잘 수립해서 학습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교재 자체가 철저하게 기출 분석을 통해서 수험생들이 뭘 원하고 어떤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될지를 고민해서 교재를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 타 교재, 출판사 교재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선택을 하셔도 된다라고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합격을 위한 1차 학습 시간은 전공자 등은 1일 2시간 기준으로 1.5개월에서 3개월 정도 소요가 되고요. 비전공자는 그보다 시간을 좀 더 할애를 하셔야 될 겁니다. 시험 일정은 통상 3월 중순에서 3월 말경에 치러지니까 지금부터 준비하시기에 딱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지도사 1차 교재를 구매하는 분들께는 1차 수강생 전용 단톡방 초대와 12월에 예정된 무료 온라인 특강 수강 기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주변 교재들 정말 꼼꼼히 비교해 보시고 선택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2차 교재 학습 방법과 학습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릴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예비 지도사님, 그럼 다음 시간에 뵐게요.